유럽 화장품 CPMP 신고 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MP 등록의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 2013년 7월부터 이 유럽 규정인 그 EC 코스메틱 레귤레이션 1223-2009,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법이죠. 그래서 이 EC 규정을 따라 이게 제조되고 판매된 이런 제품들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제조사의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제조사가 반드시 ISO 22716을 준수하시는지, 이거는 사실 CGMP가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는 우수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이라고 봤을 때, 식약처가 아닌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수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공장에 대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ISO 22716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조소가 제대로 된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제품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내에 현지인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지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업의 유럽 내에 지사가 있으시면 지사 측에서 그런 현지 대리인을 선임을 하시면 되고, 아니시면 이제 그런 지사 개념이 없으시다라고 했을 때는 유럽 지사, 저희 같은 대행기관을 통한 대리인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대리인을 선임을 하시면 그 제품에 대한 정보 파일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까 키워드 때 설명드렸던 PIF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PIF 자료 안에는 제품에 대한 정보 외에 제품에 대한 안전 관련된 그런 성적서를 다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고, 이 성적서는 사실 이 성적서를 베이스로, 이 PIF를 베이스로 저희 이제 CPSR 보고서라는 이제 전반적인 그런 안전성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이 법정 대리인이 PIF와 CPSR 보고서를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토대로 CPMP를 신고를 하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CPMP 등록을 하게 되시는 절차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안전성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원료에 관한 자료라든지 포장재에 관한 자료, 완제품에 관한 자료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분류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에 닿는 제품이라든지 두피 모발, 그 다음에 이제 손톱 큐티클 제품, 그 다음에 구강 위생 제품으로 총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품 분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다음번은 이제 법정 대리인의 역할입니다.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정된 법인 또는 개인이 반드시 이제 화장품으로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 유럽 지사가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는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 유통업체 수입자가 자기네들이 해주겠다, RP 역할을, 그럴 때는 이제 수입자가 사실 RP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제 3번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수입자를 통해서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같은 그런 대행기관 아니면 컨설팅 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이런 CPMP를 등록을 해주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PIF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셔야 되고, 보관은 이제 10년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술적인 자료, 기술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성은 이제 6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 설명, 그 다음에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제조 방법, 그리고 효능. 이건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해당이 됐을 경우 4번은 해당이 되는 거고, 동물 실험, 그 다음에 라벨링. 이런 6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고, 먼저 제품 설명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이 제품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일반적인 그런 배치 넘버가 뭔지. 그 PIF는 사실 어떤 COA라든지 MSDS 다 제출하셔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기술 문서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그 해당 배치 코드를 다 적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그런 그 제품에 대한 PIF 자료가 어떤 것들에 대한 건지를 이제 일반적인 정보를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아까 EC 규정 1223-2009에는 부속서를 참고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면은 이런 금지 물질과 제한 물질, 이런 사용 가능한 착색제, 이런 것들이 다 나열이 다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숙지를 하셔서 완전히 우리나라랑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성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사실 검토를 하면 제일 좋을 거고, 어차피 CPSR 보고서가 나오려면 이런 전반적인 이런 금지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CPSR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안전성 관련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파트 A 부분과 파트 B로 나눠져 있는데, 파트 A 부분은 그 PIF 자료를 베이스로 한 그 화장품 제품의 이런 정량적, 정성적 그런 조성과 자료, 그다음 원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향료는 무엇을 썼으며, 그 다음에 여기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뭐가 있는지, 포장재 재질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사용 기한, 그리고 이 사용 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데이터는 어떤 자료였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제수가 들어간 제품인 경우는 미생물 시험 성적서를 베이스로 해서 이 미생물이 검출이 안 됐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또 이제 나노물질이 포함이 안 됐고, 이제 CMR, 발암 물질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파트 B 같은 경우는 이런 파트 A에 대해서 평가사가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안전하다, 결론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그런 경고,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 이런 것들, 결론 도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그 CPSR 보고서를 결론을 도출한 이 작성자에 대한 이 증빙과 이제 승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CPSR 보고서는 아무나 작성을 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EC 규정에 따르면 유럽 현진의 화장품, 의학, 생명과학, 이런 쪽에 그 관련 학과에 학위가 있어야 되는 그런 전문가로서 이 어세싱에 대한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입자가 이 역할을 하실 수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CPMP 등록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CPMP 등록을 해줄 때 당연히 CPSR 보고서가 필요한데, 이 CPSR 보고서는 너네들이 작성해 주는 거냐, 아니면 또 외부를 맡기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제품 제조 방법은 당연히 GMP, ISO 22716에 따라서 어느 정도 품질 관리가 되는 그런 공장을 섭외를 하셔서
생산이 된 제품으로 그 수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OEM, ODM 생산 제품일 때 제조사가 이런 ISO 22716이라든지 CGMP 그런 그 인증을 받은 공장인지 꼭 증빙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클레임에 대한 자료를 만약에 표시 광고에 넣으신다. 뭐 우리 제품은 주름 개선이 있는 제품이다. 우리 제품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 그러면 이 주름 관련된 임상 자료 또는 이 주름 개선이 들어간 이런 원료 성분에 대한 객관적인 뭐 과학적 자료 이런 것들이 근거 PIF 자료로 제출이 되셔야 되고, 당연히 PIF 자료 제출되면 CPSR 보고서 내용에도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동물 실험은 유럽 화장품 규정에서는 당연히 금지되어 있어서 우리 화장품 제품은 이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자가선언 레터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 레터에 대한 양식은 사실 자유 양식이기 때문에 그 기업명 그 다음에 제품명 어느 정도 그 레터에 대한 이슈 데이트라든지 시그네처 이런 것들만 들어간다면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IF 구성되는 게 라벨링인데요. 이 라벨링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규정하는 표시사항 규정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요구하는 그런 라벨링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좀 숙지를 하셔서 유럽용 수출 제품에 대한 라벨링은 별도로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를 뭐 우리나라 라벨과 뭐 유럽 라벨을 같이 병기를 해서 뭔가 그런 그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 표시사항에 대한 그런 라벨링에 대한 그 스페이스나 그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럽의 요구사항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라고 좀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책임자 RP 주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RP 주소와 RP 이름. 수입자시면은 수입자 이름, 수입자 주소. 만약에 저희 같은 대행사, 대행기관, 컨설팅 기관이면 그 해당 RP 주소. 그렇지만 국내에는 안 되고요. 현지의 책임자 역할이 하시는 그 주소와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국가명, 메이드 인 코리아 요 문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함량, 그다음에 요 사용 기한. 사용 기한 보시면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몇 년, 연도, 연월일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30개월 이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모래시계 모양을 표시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30개월 초가 되는 거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픽토그램을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픽토그램 PAO라고 하는데요. 이 픽토그램을 기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용시 주의사항과 이제 기타 사항, 그 다음에 이제 클레임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CPMP는 이제 그 노티피케이션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RP가 해주는 거고, 한 제품에 한 PIF 자료, 취합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세트 제품인데 뭐 컬러가 뭐 1호, 2호, 3호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도 1호, 2호, 3호가 다 각각 성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제품이라고 봐야 되고, 각각 개별적으로 PIF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1호, 2호, 3호 각각 개별적으로 노티파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책임자가 국내 기업이 하실 수 없고, 국내 기업에서 선임을 하신 법정 대리인이 이거를 신고를 할 수 있는 주체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수입자가 만약에 이미 RP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을 또 다른 라벨을 다시 바꿔가지고 동일 제품을 라벨만 바꿔서 또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예 다른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수입자가 아예 새롭게 CPNP를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노물질은 당연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